안녕하세요, 비밀이합니다. 아뮤즈 같이 나온 스낵인데 찍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게 어려워. 항상 와인 보려면 리스트는 좋습니다. 뭐 가격은 당연히 막 싼 건 아닌데 그래도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And the dessert we have two options as well. And the left hand side you will find the solid list. So it is 왼쪽 거가 시그니처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왼쪽 거 먹어야 될 것 같아. 메인만 하나 덕으로 바꿀까? You wanna start with the glioria? Ikea, yeah? Yeah. Absolutely. Yeah. 라퐁 클로라바레? Cold lava? Yeah, Absolutely. yeah. Yeah, 오케이. thank you. 예. 두 병 먹어보고 모자르면 레드 하나 하고. 자, 저는 홍콩의 마지막 식사로 완차이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있는 램볼에 왔습니다. 램볼의 뜻은 테이크 오프, 이륙이란 뜻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T10 경보가 울리는 태풍이 와가지고 호텔 밖을 나오지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여기도 택시하고 이런 게 전혀 안 잡히고 운행을 거의 안 하는데 다행히 저녁 식사가 호텔 근처에서 걸어서 왔습니다. 테이블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 오늘 내기하자. 뭐 몇 테이블 찼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 이런 날 아주 서비스 잘 받을 거야. 서비스 인력 남아 돌잖아 지금. 저희가 시킨 샴페인은 NM 생산자의 대표적인 에글리 우리입니다. 한잔 합시다. 쭉쭉 마셔요. 뭐 할 것도 없는데. 35만 원이다 여기서. 식당에서 너무 좋지 않아? 저쪽도 차는데 형?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에피타이저로 나온 후아그라 무스입니다. 위에는 복숭아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아몬드 크림 등등 몇 가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섞어서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푸아그라가 있다는 것만 해도 부럽습니다. 지금 제가 시킨 라퐁 디켄팅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이트 와인을 디켄팅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먹고 그냥 비행기에서 자면 되겠다. 근데 또 공항 갈 때까지도 시간이 한 2시간 넘게 있어. 1시에 예약해놨거든 차를. 자, 빨리 먹고 우리 레드까지 가봅시다. 또 레드에 또 내가 먹을 게 있어. 어? 싫음 말고. 내가 그 얘기 했나? 내가 잉지클럽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그게 뭐야? 오늘 점심에 저희가 미쉐린 투스타 잉지클럽이라는 식당을 가기로 예약을 해놨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도 안 다니고 뭐 외출 금지령 뜨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취소를 해야 되니까 전화를 계속 안 받아. 그러니까 근데 다들 물어보니까 그냥 어차피 영업 안 한다고 취소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카드가 띠릭.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뭐 태풍 때문에 뭐 식당도 못 가고 막 올렸더니 정화가 오빠 홍콩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려고 그래서 아니 잉지클럽 가려는데 못 갔어. 잉지클럽 사장 지금 내 옆에 있는데? 어디서? 한국에서. Here we got the fresh service and fresh one. For the caviar, we're using Persian brand number 2, going to combine them all together. 버터 위에 올리는 거야 지금? 와우. 빵 찍어 먹을 버터를 주는 거야 지금. 별거 아닌데. 자, 이거 이런 게, 응? 이거 뭐 할 말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야, 간지난다. 이거 지금 가염 버터에 캐비아를 넣은 거야. 캐비아 버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거 섞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나와요 제품이. 시커멓게. 이 셰프는 정확한 경력이 안 나와요 홈페이지에. 다수의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다라고만 되어 있고 셰프 경력이 확인은 안 됩니다. 한국 셰프가 있다는 거는 정혜영이 알려줘. 근데 후기에도 뭐 나오나 봐 네이버 후기에.
내가 보기에 손님 거의 이게 다다. 반 안 되겠다. 이거는 첫 번째 메뉴입니다. 캐비어와 레이저 클램 메뉴인데, 레이저 클램 타르트는 레이저 클램 위에 크림하고 캐비어, 드라이드 캐비어를, 말린 캐비어를 이렇게 갈아서 올렸고, 레이저 클램의 맛에 좀 더 집중하는 메뉴고, 이거는 레이저 클램과 캐비어에 집중하는 메뉴입니다. 캐비어는 중국 쪽에서 나오는 페르세우스 캐비어를 사용했습니다. 캐비어 퀄리티는 괜찮네요. 이게 커스터마이즈된 캐비어 통입니다. 저렇게 놓는 것도 이쁘네. 저런 거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크림이 캐비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약간 사워크림 느낌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좀 짜긴 한데 맛있다. 간이 틀렸을 경우에 싱거워서 틀리는 것보다 짜서 틀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싱거우면 소금을 치면 되잖아. 물론 이런 다이닝에 소금을 주진 않지만, 근데 사실 이런 다이닝에서 싱거워서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우린 이런 레이저 클림도 없고 내가 해야 되나. 나랑 같이 뭐 일을 하던 사람이 몇 억을 횡령하고, 내가 사람은 끝없이 의심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미수도 많아서 마음이 아픈데 횡령을 몇 억하고 지금, 와, 근데 몇 억을 횡령하고 어떻게 자기 외국 놀러 다니는 걸 인스타에 올릴 수 있지? 경찰 조사 받고 있는데 저는 감옥 보낼 겁니다. 야, 이거 편집자들 자르지 마 이거. 경고하는 거야. 진짜 대한민국은 사기치기가 너무 좋아. 사기쳐도 수사를 안 해요. 경찰이 바쁘다고 수사를 안 해. 그 수사를 해서 증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고 다 갖다 주지 않으면 수사 안 해요. 근데 어차피 뭐 횡령은 증거가 다 있으니까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미수 돈 없어서 사업이 망해서 내가 뭐 그런 거 내가 악착같이 받아낸 사람 아닌데, 거짓말해서 하고 그거 갖고 또 뭐 나와가지고 뭔가를 또 뭐 사람들한테 또 그런 사람 또 사기치거든. 같은 경우 봐봐. 몇십억 돈 안 주고 임금 체불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다시 대표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서 막 뭐 10억을 인테리어를 투자한 뭐 스시집을 오픈했다는, 스시집 뭐 오픈했다고 뭐 하면 사람들 거기다가 그냥 또 뭐 댓글 달면 초대해준다 이러면 또 그거 초대 받으려고 임금 체불하고 뭐 업체 돈 안 주고 뭐 사과도 안 하고. 이게 진짜 악질인 게 뭐냐면, 그렇게 사실상 파산하기 2-3주 전까지 상품권 팔고 있었어. 인스타에 버젓이 여전히 똑같은 F&B 사업하고 있어요. 어딘지 다 알 거야. 이것도 자르지 마. 솔직히 이게 말이 되냐고. 말 안 되는 거 진짜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홍콩을 와서 우리가 보면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진짜 전 세계 온갖 나라에 좋은 재료가 다 들어와 있어요. 물론 홍콩, 싱가포르랑 우리나라 다르지. 여기는 보호해야 될 축산업이라든가 막 이런 게 크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감안해도 서울을 뭐 미식 뭐 그런 도시로 키우겠다고 하는데 경쟁할 수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도쿄, 홍콩, 싱가포르, 상해, 방콕, 이런 데들은 우리가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월요일 오후에 프랑스에 물건을 주문하면 화요일 저녁 메뉴에 쓸 수 있대요. 우리는 배송이 더 걸리는 게 아니야. 나 어제 11시 반 라스트 콜로 주문하니까 호텔에 12시 10분에 도착했어. 11시 반에 주문하니까 12시 10분에 도착해? 아니 이 형은 홍콩까지 와서 오마카세를 하느라고 주문을 하는데, 아니 한국도 그런 건 되게 배송 잘 되지. 한국 배송 최고야. 셰프들이 우리 자랑이 아니고 쓰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는 주문하면 당일날 바로 주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통관이 오래 걸리는 거야. 우리는 근데 이게 또 진짜 버터 1년 전부터 했는데 체크리스트가 800개예요. 800개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작업장 등록이 되고, 작업장 등록이 돼야 그 다음에 수출에 대한 첫 단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먹고 싶은 보르디에 버터 왜 안 되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비살균 우유로 만든 버터가 첫 번째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버터에서 우리가 수입할 때는 살균된 우유를 우리를 위해서 써달라고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보르디에서 해주지 않아요. 두 번째는 서류를 하는데 그 버터 회사들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해요. 이게 도저히 자기네들이 맞출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니까. 근데 보르디에 같은 데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예. 심지어 보르디에도 이제 뭐 좀 매각됐다고 하더라고. 옛날이랑 좀 다르다. 이거는 셰프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인 홋카이도 성게를 이용한 요리입니다. 밑에는 새우가 들어갔습니다. 위에 뭐 칠리 파우더라든지 몇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부수적인 재료고. 이게 시칠리아 지금 새우가 들어간 것 같아요. 시칠리아 새우. 할 말이 없다. 짜증난다 이런 거 보면. 그냥 우리나라 식약처나 농림축산부지, 농식품부지 너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진짜 조금이라도 뭔가 되면 무조건 수입 금지 때리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왜 수입 안 되냐고 물으면 왜 해야 되냐고 되묻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소고기 뭐 그냥 대충 먹지 뭘 맛있는 거 만들고 키우고 아무 소나 먹지. 다 똑같은 소인데. 그런 통계가 있어요. 관광객들이 어떤 도시를 처음 여행할 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진짜 관광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재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미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실제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제가 뭐 그 통계 정확한 수치까지 기억을 못하겠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많이 갈 때 지금 뭐 일본 가서 뭐 후쿠오카에 뭐 관광하러 가? 삿포로 뭘 관광해? 삿포로 가서 볼 게 뭐가 있어요. 관광 아니면 쇼핑이잖아요. 근데 뭐 쇼핑 한계가 있고 답답해요, 답답해. 전에 마인드가 없어, 마인드가. 진짜 이런 거 이거 너무 맛있어. 어? 막 있잖아. 어? 샴페인이 여기서 끝내야겠다. 오늘 인스타에서 되게 우연히 제가 스레드를 안 하는데 무슨 글이 추천 떠서 봤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했더라고. 뭐 메르소. 아, 나 그 얘기 봤어. 예. 180유로? 꼬슈들이 메르소가 뭐 180유로만 먹는데 이걸 뭐 200, 300, 400 주고 먹어야 되느냐. 사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정도 값어치 있는 술이 아니에요. 꼬슈들이 메르소는 현지에 가서 뭐 개인적인 느낌으로 400~500유로 이상은 절대 주고 시키지 않습니다. 약간 이거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과대평가되어 있는 와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슈두리에 대해서 제가 메르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메르소 페리에, 메르소 지네브리에 이런 거는 저는 2,000유로, 3,000유로 이상을 주고 마실 가치가 있다. 왜냐면 대체제가 없어요. 대체제는 무조건 그거보다 싸지 않습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라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밑에 급 메르소 정도를 200~300 주고 먹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메르소 페리에, 메르소 지네브리에를 300, 400, 500 주고 먹는 건 미친 짓이 결코 아니다. 왜냐면 그거보다 맛있으려면 무조건 그거보다 더 줘야 돼요. 왜냐면 뭐 르플레이브, 바따르, 슈발리에 가야 되거든요. 그거 요새 뭐 가격 결코 싸지 않아요. 그거보다 조금 아래인 거지. 도분에 훨씬 비싸. 그래서 내가 가장 얘기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저한테는 라퐁입니다. 오늘도 라퐁을 시켰지만 그래도 올랐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 가능한 와인이 아닌가 저한테는. 라퐁은 구찌 같은 거야? 에르메스 못 사니까? 몰락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스는 뭐예요? 나는 보스 입는 나는 뭐야? 근데 어쨌든 그 현실적인 대안이 라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라퐁은 뭐 어느 급을 먹어도 딱 그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르플레이브도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올라서 꼬슈들이 못지않은 가격이 돼버렸다. 근데 왜 그거보다 좀 나는 싸지만. 라퐁이 안 오르는 게 더 이상할까? 왜 라퐁은 항상 나는 도메인 훌루보다 라퐁이 훨씬 맛있거든요. 일단 건배 한번 하고 얘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와인을 다 잘 만들어요. 메르소 끌로 라바레를 한국에서 제가 정확히 얼마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가면 200유로 때문에 살 수 있어요. 300유로, 많이 줘도 300유로라고 칩시다. 바가지 써가지고. 이게 코슈들이 메르소 정도 거의 나온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300유로에 살 수 있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코시를 메르소 사는 거는 미친 짓이라는 거야. 한국으로 치면 어쨌든 5, 60이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비싸도.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예. 그리고 지금 너무 이제 잘 만드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의 맛을 내는 애들 너무 많아. 무슨 아르노 왕 때도 너무 비싸졌고, 제가 또 얘기를 하면 또 수입사들에서 싫어하니까, 그런 지금 솔직히 또 화이트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너무 많아. 근데 코슈들이 메르소까지야. 그들의 맛을. 코슈들이에 아니면 뿔리니 목려서 엔세니에르까지예요. 딱. 엔세니에르까지 못 가지. 예. 뭐 코슈드르 메르소 제네브리에나 메르소 페리에 꼬르동 샤를마뉴까지 가려면 DRC 목라시에 나와야 돼. 라퐁 목라시에 나와야 돼. 그럼 그거보다 싸지 않아요. 예. 르퐁들 고소하지만 르플레이브 잘 만드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산미나 시트러스 풍미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고소하면 코시가 참기름 2방울 내기해요. 참기름 2방. 누가 그 표현이 저급하다고, 내가 원래 사람이 저급해? 그게 내내 영어로는 너티함.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무슨 향이 난다고 하는 게 그게 그것도 같은 계열이거든. 아, 모노폴리네. 끌로 라바레가 모노폴이야. 이거 프리미어 크루는 아닌데, 자, 여기서 모노폴이라고 하면 이 와이너리 도메인이 단독으로 갖고 있는 맛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은 요 맛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음 메뉴를 카라비네로로 바꿔준다는 거지. 다음 메뉴는 원래 페트루시안 캐비어 나오는 메뉴였는데, 여기 원래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카라비네로예요. 근데 제가 예약하면서 보니까 카라비네로 메뉴가 없더라고, 여기 지금 시즌에.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오는 단골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카라비네로 맛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없더라. 그랬더니 또 단골이 여기 주방에다 얘기를 했나봐. 그래서 주방에서 준비를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 형은 이렇게 민폐 끼치는 걸 좋아해. 라랑돈. London? Yeah, absolutely. I think this one need to open and decant. 예.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와인을 또 괜찮은 가격에 발견했습니다. 예. 먹어야 되는 가격이라서. 이거 또 맨날 그래. 와인이 비싼 식당에 가면 돈을 아끼게 돼요. 와인이 싼 식당에 가면 과소비를 하게 돼요. 뭔가 이제 역설적인 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별로네. 와인이 싸서. 확실히 프리미어나 이런 게 아니니까 무게가 적어요. 지금 라이트하다. 라이트해. 제가 좋아하는 랄랄라. 점수 같은 건 난 잘 몰라. 네가 좋아하는 건 다 점수 높아.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가 원래 그 코스에 빠졌는데 이거를 특별히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까라비네로, 그 다음에 캐비어는 이제 칼로가 하이브리드입니다. 소스에는 말린 캐비어를 뿌려줬습니다. 이 까라비네로이 너무 맛있고 좋지만 사람들이 이제 까라비네로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새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까라비네로보다 비싼 새우가 하나 있습니다. 팔라모스 프론이라는 팔라모스 새우가 있습니다. 팔라모스 프론을 저는 사실 두 군데서밖에 못 먹어봤습니다. 하나는 아사도르 에체바리, 하나는 칸로카. 나머지는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바르셀로나에 파는 데를 알긴 알아요. 한 군데 정도. 진짜 잘 없습니다. 이게 딱 머리를 하니까 내장이 이렇게 싹 흘러나오네요. 내장은 까라비네로는 이 대가리지, 대가리. 먹어보니까 팔라모스 프론이 살이 훨씬 맛있고 머리는 까라비네로가 낫긴 하더라고. 에이씨, 와, 내장. 진짜 어떻게 먹었냐. 이런 일 안 하는데 요거 그냥 빨아먹어야 되겠다. 남은 거 빨아먹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난 이미 만족도 카프리치 대비 여기가 미투. 진짜 100%. 너무 맛있는데 끌로 라바라의 한계가 분명히 보인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 나 솔직히 한국에 페트루시안 수입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글로벌하게 카비아리와 비슷한 급이라고 하면 뭐 페트루시안, 솔직히 최소한 뭐 이탈리아에는
뭐 이 정도 안 되지만 칼비시우스라든지 솔직히 제가 캐비아 시장을 그 연고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운도 좋았지만 그러면 나는 진짜 우리나라 캐비아 시장이 다양하게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저렴한 것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좋은 캐비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캐비아 시장은 지금 수입되는 종류가 10개가 넘어요. 사람들 잘 모르지만 다 뭐냐 와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들이 들어와. 왜? 가격 경쟁해야 되니까 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페트로시안도 좀 들어오고 좋은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마술을 경쟁해야 되는데 저도 저렴한 캐비어를 업장용으로만 공급하고 있지만 분명히 다르거든요. 섬세한 맛을 내야 되는 거랑 그다음에 많이 주는 게 필요할 때랑 다른데 이름 없는 저가 캐비어만 들어와서 푸르니에는 서울 있지 않나? 그냥 들어오죠. 푸르니에는 괜찮은 브랜드예요. 그렇지만 탑 브랜드는 아니다. 솔직히 진짜. 나는 좀 비싼 것 같아. 그 퀄리티 대비. 푸르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매를 기본으로 하는 브랜드예요. 예, 지향점이 달라. 카비아리는 소매보다는 레스토랑을 주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 일본에서는 푸르니에 샵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일반 왜냐면- 사람들이 그냥 쉽게는 아니어도 그냥 사갈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제일 대중적으로 알려진 브랜드가 푸르니에요. 오래되기도 했고 사실은. 근데 이제 푸르니에가 내세우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프렌치 캐비아다. 예. 지금 캐비아의 환경과 상황이 유럽에서 양식하는 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이런 얘기 할게요. 저희 카비아리도 예를 들어 5세트라도 유럽 양식이 있고 거기 중국 양식이 있어요. 유럽 양식이 더 싸요. 왜? 관세 20%가 없으니까. 우리가 유럽 양식을 주면 셰프들이 안 써요. 왜? 별로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 기르는 환경 자체가 유럽이 지금 그 중국의 그 큰 환경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솔직히 말하면 쓰리스타는 조금 더 비싸져요. 솔직히 막 그건 인정. 왜냐면 내가 옛날에 되게 우리나라 다이닝 가격 생각보다 비싸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글로벌하게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이제 쓰리스타는 50만 원 갖고 쓰리스타 유지가 안 되는 시기가 왔어요.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파리 가면 기본적으로 400 몇십 유로, 500 유로, 600 유로. 무슨 소리냐? 7, 80만 원, 8, 90만 원. 홍콩에 오면 여기 2스타 우리가 먹는 게 50만 원 넘. 이런 거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이런 재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못 쓰는 거예요. 한국은 가뜩이나 수입품이 비싸요. 왜냐면 수요가 많아야 많이 들어오고 싸질 수가 있어요. 나도 업자를 해보니까 그래. Service now is our umbrin from Mediterranean Sea. 옴브린이라고 하는 생선인데 이거 저도 한 먹어본 기억이 한 두 번 될까 말까 한 생선이에요. 민어 비슷하다고 보면 돼. 민어. 네, 상당히 큰 생선입니다. 이거 지금도 보면 빵이 좋잖아. 네, 민어과 느낌의 생선이다. 지중해에서 왔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소스는 아말피 레몬. 살 되게 부드럽잖아. 민어과 조기 뭐 그런 느낌의 도미하고 농어랑은 좀 텍스처가 다르잖아 지금. 아, 생선 텍스처 기가 막히네. 고추잎. 와, 고추잎이래. 그러면 고추잎처럼 생겼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아, 그 진짜 먹어보. 아, 이러니까 고추잎이네 진짜 우리. 고추잎을 영어로 뭐라고 써있어? 칠리 리프. 이게 원래 메인이 소고기인데 우리가 다 소고기 먹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또 그 다른 코스 메인이 샬란덕이라고 해서 그거를 좀 부탁드렸더니 해주셨어요. 자, 오리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오리 혀 테린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리 혀고 중식에서 많이 먹는 테린은 오리 다른 부위로 만들었겠죠. 오리 혀입니다. 프렌치에서 처음 봤어요. 아, 그냥 화자오 같은 게 들어갔네. 와, 좋다. 야, 내가 장담하는데 98 이상이야 이거. 아, 로버트 파커 100점이네. This for your meat, Japanese A5 Miyazaki Wagyu beef and chocolate. 자, 소고기는 두 가지로 준비가 됐는데 호주 와규하고 일본 와규 두 가지로 준비됐습니다.
네, 저는 샬란덕을 시켰어요. 사람들이 이제 샬란덕을 잘 몰라서 누구는 이제 오리 품종이라고 내가 어떤 누구의 리뷰를 봤는데 오리 품종 아닙니다. 샬란은 지역입니다. 지역. 네, 샬란에서 나오는 오리가 유명한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AOC 뭐 이런 그 원산지 통제가 있기 때문에 샬란덕이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품종이 아니라 지역이다. 샬란에서 나오는 오리. 오리 맛있다. 아, 이건 뭐 솔직히 샬란덕이니까 맛있는 거잖아. 중국풍 향이 들어가. 맞아. 예. 와, 아직도 프레쉬해. 사람을 나이로 치면 진짜 뭐 30살 넘게 된 이제 뭐 올빈의 반열에 들어갈랑 말랑 하는 그건데 이 정도로 프레쉬하고 발랄함도 살아있고 똑같은 소인데 너무 다르다. 우리가 홍콩이라고 얘기할 때 홍콩에서 가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쪽은 카오롱이고 이쪽이 홍콩이다. 이게 뭔 소리야? 여기 다 홍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있는 뭐 센트럴, 완차이, 코즈웨이 베이, 어드미럴티 이쪽이 다 홍콩 섬입니다. 홍콩 섬. 예, 여기가 원래 홍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영국한테 할양이 됐던 건 원래 이 섬만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할양을 추가적으로 한 게 그 구룡반도 카오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나중에 홍콩이 들어간 거지 원래의 홍콩은 아니다. 옛날에 어땠냐면 결국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자본이 들어오고 발전된 건 처음에 여기부터 발전이 됐고 저쪽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노동자들이 살던 그런 게 강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실제로도 전 이렇게 얘기해요. 관광을 할 사람은 일단 침사추이 먼저 가라. 침사추이에 묵고 그쪽에서 관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2번 이상 와서 먹을 거 위주로 다닌 사람은 이제 홍콩 섬 쪽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있거나 뭐 이러면은 홍콩 섬 쪽은 좀 이렇게 언덕도 맞고 다니기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침사추이 있고 그쪽은 그냥 평지다. 택시들도 원래 서로 넘어다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려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차라리 호텔을 그냥 나눠서 하거나 날 잡고 반대쪽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뭐 옛날 제 영상 찾아보면 난징 조약 뭐 베이징 조약에 대해 얘기한 것도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세계사 다 배우잖아.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문과도 세계사를 안 배운다며. 나는 공대인데도 세계사 배운 것 같은데. 아, 지금 여기 그 화자오 그런 느낌이에요. 하면서 너무 좋아. 너무 세련되게 잘 풀었어. 저한테 지금 프랑스에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미셸 게라드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지금 그 한국 분이 미셸 게라드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수차프가 메뉴 짜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근본이 중요해. 그리고 비슷한 결의 식당에 가는 거 아니야, 자기도. 역시. And now have a finish. 솔직히 저 못 알아듣겠어. 뭐 하여튼 프리 디저트라고 합니다. 레이어가 몇 개, 한 4개쯤 쌓여 있잖아.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황정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간 됐었나요? 예. 김종희 회사님이 카라멜 네. 어레인지 좀 부탁드려가지고 아니 저도 이렇게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네, 메뉴 네. 없더라도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6년 동안 그 사랑받았던 메뉴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항상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찾으시는 분이 있으면 아, 저희가 네. 즐겁게 이렇게 준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랜만에 저희 주방애들도 오랜만에 쿠킹해서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고 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다 맛있었어요, 진짜. 네. 저희 겨울에는 이제 또 야생 메뉴도 하거든요. 아. 혹시나 기회 되시면 네. 저희가 한 12월 말쯤에 이제 런칭을 하니까 네. 그때 혹시 소식 들리면은 네. 그때 오시면 또 즐거운 시간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The sauce into it, and the chocolate we're using Hong Kong brands, the sweetness and the bitterness as well. 이건 제가 주문한 라이스 푸딩 디저트입니다. 메인 디저트입니다. 아, 살짝 취한 것 같아. 상큼하고 좋아요, 이거. 포멜로. 디저트도 잘하네. 미슐랭이 한 곳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곳을 가볼 때가 많잖아요. 2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래도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누가 이중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식당 잘 안 가요. 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피렌체라든지 삿포로라든지 새로운 식당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외국을 나가고 뭔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나도 이제 뭔가 리뷰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자주 가는 곳들은 섞어요. 내가 가서 마음에 들었던 데 반, 새로운 데 반. 예를 들어 지금 솔직히 말하면 홍콩만 해도 이제 다이닝들은 제가 아까 별 대충 세보니까 미쉐린 스타 50 몇 개 정도 여기서 먹었는데 근데 다이닝들은 그렇게 궁금한 데가 잘 없어요. 물론 안 가본 데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오면 내가 먹어서 마음에 들었던 데 반, 새로운 데 반 섞겠죠. 뭐 로컬 뭐 다이닝 다 합쳐서 뭐 그런 식으로 파리 가면 반 이상은 내가 갔던 데 가고 한 30-40% 정도 새로운 데 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자주 가는 도시 아니고 저는 새로운 데 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게 저도 이제 뭐 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대구 갔다 왔는데 내가 대구의 새로운 식당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던 식당들은 회사 다닐 때 대구 출장 다닐 때 가던 맛집들인 거예요. 미니멈 10년이 넘었어요. 그 당시 새로운 집도 이미 뭐 노포 반열에까지라고 하면 좀 오버겠지만 마찬가지야. 바르셀로나를 갔는데 내가 10년 전에 다는 집도 지금 그대로 가고 여전히 잘 돼요. 뭐 새롭게 뜨는 집들이 있겠지. 잘 몰라요.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건 이제 젊은 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저는 약간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고 뭔가 헤리테지가 있고 뭔가 이제 그런 곳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100% Pinot Noir Sweet Watapia from 2018. 마지막 디제스티프로 한 잔 시켰습니다. May I know any preference? 아, 좋은 밤이네요. 하루 종일 호텔 밖에 나가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더 맛있는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오늘 잘 먹었어. 호텔 조식도 먹고. 나 운동하러 2번 갔다. 아니 그랜드 하얏트가 맛있네 음식이. 자 마지막 뿌띠프로 알차게 나왔습니다. 물론 사람의 음식이라는 그게 그날그날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데 저는 홍콩에선 아직까지 여기가 1등입니다. 프렌치 다이닝 중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때 카프리스 엄청 좋았었거든. 아니 나도 좋았어. 두 배라고 말해야 되니 모르겠지만 진짜 여기는 너무 맛있어 솔직히. 아, 초콜릿 맛있다. 저는 이제 램볼 하러 창의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